아내가 낯설다. 내 딸이 나를 아빠라고 부른다. 분명 익숙한 얼굴인데 언제부터 알았던 사이였을까? 이 동네는 언제부터 살았던 곳일까? 내 이름은 박진수, 나이 56입니다. 적어도 병원 침대 머리맡에 붙은 이름표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하지만 박진수라는 이름이 내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마치 남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나는 그 불길 속에서 연기를 마시고 머리를 다쳤어요. 의사는 외상 후 기억장애라고 진단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의 기억들이 끊어졌다는 뜻이죠. 어제까지의 나와 오늘부터의 나 사이에 깊은 강이 놓인 것처럼 말이에요. 병실에서 처음 눈을 떴을 때의 일을 기억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날부터의 기억만 남아 있어요. 여보, 괜찮아? 나 알아봐. 낯선 여자가 내 손을 잡고 울고 있었어요. 분명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따뜻한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어요. 죄송한데, 누구세요? 그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달려와서 말했어요. 아빠, 나야. 다은이야. 다은이. 그 이름이 어딘가 익숙했지만 여전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정말 죄송했어요. 분명 소중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화재 사고로 뇌에 손상을 입었고 특히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과거의 기억은 대부분 사라졌고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것도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꾸준한 재활과 치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어요. 의사의 말은 희망적이었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미정 씨는 마트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비정규직이라 수입이 불안정한데 내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산재 신청을 했지만 처리가 늦어지고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 여보. 내가 알아서 할게. 미정 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낮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병원에 와서 나를 돌봐야 했거든요. 딸 다은이는 취업 준비생이라고 했어요. 면접을 앞두고 있었는데 아버지 간병 때문에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아빠, 괜찮아. 취업은 나중에 다시 준비하면 돼. 하지만 다은이 눈에도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의사는 3개월 정도 집중 치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 안정될 거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집 마이너스 병원 마이너스 직장 복귀의 단순한 과정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집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미정 씨는 야간 근무까지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는데 나 혼자 집에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기억장애 때문에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리거나 길을 잃고 헤맬 수 있었거든요. 다은이는 결국 취업 준비를 포기하고 집에서 나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26살 젊은 나이에 아버지 간병을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어요. 아빠, 오늘 약 드셨어요? 약? 무슨 약? 아까 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이런 대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습니다. 다은이의 인내심도 점점 바닥이 나고 있었어요. 그때 회사 동료인 장태수 씨가 찾아왔습니다. 현장 반장이었던 분이에요. 진수야, 어떻게 지내냐? 죄송한데. 누구시죠? 아, 그래. 나 장태수야.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태수 씨는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가 15년 동안 같은 회사에서 일했다는 것. 그날 화재 때 내가 후배들을 대피시키다가 다쳤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내가 영웅이야, 진수야. 그날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 하지만 나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영웅이라는 말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어요. 태수 씨는 산재 처리와 직장 복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내 자리를 계속 비워두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언제 복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그리고 진수야, 혹시 돌봄 서비스 같은 거 생각해봤냐? 돌봄 서비스요? 응. 요즘에는 지역에서 여러 지원을 해주거든. 내 상황 같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텐데. 미정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괜히 남의 신세질 필요 없어요. 하지만 현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 책장을 정리하다가 미정 씨의 가계부를 발견했어요. 다은이가 읽어주었는데 거기에는 지난 10년간의 우리 가족 이야기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런 것까지 다 적어놨구나. 뭐가 적혀 있는데? 아빠 병원비, 엄마 야근 일정, 내 학비. 그리고 다은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도 다 적혀 있어. 미정이 과로로 쓰러짐, 다은이 학비 때문에 대출, 진수 건강검진, 미루기 같은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균열은 사고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 무렵 윤 코치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지역 돌봄 코디네이터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장태수 씨를 통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괜찮다고 했는데 미정 씨가 경계심을 드러냈지만 윤 코치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일단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선택은 가족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윤 코치는 단기 보호, 주간 보호, 방문 요양 같은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가족이 혼자 모든 걸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좋은 돌봄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가족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미정 씨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지만 다은이는 달랐어요. 엄마, 한번 생각해봐요. 돌봄도 팀플레이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다은아, 우리가 남한테 손을 벌릴 정도로 무능하지 않아? 무능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죠. 엄마 혼자서 일하고 간병하고.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모녀 사이에 처음으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처음으로 혼자 외출을 허락받았는데 동네 골목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가 집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 넘게 골목을 헤매다가 순찰차에 발견됐어요.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고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 씨가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못하겠어. 정말 못하겠어. 여보, 혼자서는 안 되겠어. 도움을 받아야겠어. 그때까지 강한 모습만 보여주던 미정 씨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나도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미정 씨, 다은이, 그리고 윤 코치까지 참석했어요. 먼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보죠. 윤 코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생계 유지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고 따님은 취업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안전한 환경에서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해요. 이 모든 걸 가족만의 힘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미정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계적으로 접근해보죠. 먼저 주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해서 낮 시간에 안전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단기 보호나 방문 요양도 추가할 수 있어요. 다은이가 물었어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장기 요양 보험으로 대부분 커버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월 10만 원 정도예요. 생각보다 부담이 적었습니다. 미정 씨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그럼 한번 시도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됐어요. 아침에 차량이 집까지 와서 데려가고 저녁에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억훈련, 작업치료, 물리치료까지.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기억훈련 시간이 도움이 됐어요. 선생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억을 되살리려고 노력해 주셨거든요. 진수 씨, 오늘은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네. 이 사진 속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노란 안전모를 쓴 사람들의 사진이었어요. 그 순간 뭔가 번쩍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거 회사 사진인가요? 맞아요. 기억나세요? 완전히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노란 안전모, 작업복, 동료들의 얼굴, 조각조각 기억의 파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태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수 형, 저 노란 안전모 기억나요? 오, 진짜? 뭐가 기억나는데? 확실하지는 않은데. 불길이 보이고
누군가를 밀쳐내는 기억이. 맞아. 내가 김대리를 밀쳐내고 불길로 들어갔잖아. 완전한 기억은 아니었지만 그날의 상황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내가 정말 누군가를 구했다는 사실이 실감났어요. 또 다른 발견도 있었습니다. 센터에서 만든 작품들을 집에 가져오면 미정 씨가 무척 기뻐했어요. 여보, 이거 네가 만든 거야? 네, 오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네. 예전에 다은이 어릴 때 같이 만들어주던 게 생각나. 비록 과거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새로운 기억들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센터에서 가족의 날 행사를 했는데 거기서 다은이의 어릴 적 사진을 봤어요. 아빠, 이거 내 초등학교 졸업식 사진이야. 그 순간 번개처럼 기억이 스쳤습니다. 다은이 졸업식. 기억나요? 확실하지는 않은데. 내가 무대에서 상을 받던. 맞아. 그때 내가 반장으로 졸업식 인사를 했어. 완전한 기억은 아니었지만 소중한 순간의 조각이 되살아난 거예요. 다은이와 미정 씨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 밤 미정 씨가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처음에 도움받는 걸 거부해서. 아니에요. 이해해요.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무식한 생각이었어. 우리는 이제 함께하는 거잖아요. 가족도 센터 사람들도 모두 함께. 다은이도 덧붙였어요. 아빠, 앞으로도 함께해요. 기억이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따뜻한 감정이 가슴에 퍼졌어요. 과거의 기억은 잃었지만 지금 이 순간의 사랑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수 씨도 직장 복귀에 대해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진수야, 회사에서 반일 근무로 복귀할 수 있다고 하더라. 정말요? 사무직으로 전환해서 오전에만 나와서 서류 정리 같은 일을 하면 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그리고 오후에는 센터 다니면서 치료 계속 받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오전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센터에서 치료받고, 저녁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루틴 말이에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예전의 기억이 돌아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 만난 사람들, 느낀 감정들을 꼼꼼히 기록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의 나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회사에서 김대리와 점심을 먹었다. 그가 나에게 고맙다고 인사했다. 화재 때 나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나는 그날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그의 진심은 느낄 수 있었다. 다은이가 취업 소식을 알려왔다. 드디어 좋은 회사에 합격했다고. 내가 센터에 다니면서 다은이가 자유롭게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가족이 함께 이뤄낸 성과다. 미정 씨와 함께 센터 가족 모임에 참석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던 미정 씨가 이제는 다른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돌봄이란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일이라는 걸 모두 깨달았다. 윤 코치가 말했던 게 맞았어요. 좋은 돌봄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계획과 시스템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어제의 나는 누구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의 나는 분명해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고, 도움을 주고받는 지역사회가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일기 한 줄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오늘의 나를 기억한다. 그리고 내일의 나도 오늘만큼 행복하기를 바란다.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기회였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저도,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도 함께 성장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함께 해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억해 주세요. 돌봄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나는 오늘의 나를 기억하며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